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불장을 기다리는 우리와는 달리 워런 버핏은 왜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영감님이 사실 작년부터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주식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이든 뭔가 계속 오르는데 계속 팔아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올해 11월 3일 기사에서도 이제 분기마다 이런 큰 기관들은 SEC에게 뭐 팔았어요, 샀어요, 뭐 앞으로 분할 매도할 겁니다. 계획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샀어요, 팔았어요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현금만 무려 449조 원을 들고 있다. 뭐 애플이다 뭐다 잔뜩 팔아서 팩트를 보면요. 이 449조 원이 얼마나 큰 거냐?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주식보다 현금이 드디어 더 많아졌습니다. 현금이 더 많아요.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그리고 조금 10% 정도만 애누리로 깎아준다면 약 시가총액 350조 원 하는 삼성전자에 한 130조 원 하는 하이닉스를 합쳐서 살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449조 원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의 무려 33%가 현재 현금이다. 뭐 항상 현금 비중 역대 최대 하는데 야 거의 뭐 갈 때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이거 또 하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페드 연방준비은행보다도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습니다. 900억 불 정도를 더 많이 들고 있어서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채권 보유액은 2,880억이라고 합니다. 억 불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거다가 아니라 주식이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금이나 채권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주식은 엄청 팔았고 채권은 엄청 들고 있고 야, 이거 거의 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저번 분기, 그러니까 24년도 3분기 보고를 했는데 18년도 이후에 최초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의 주가조차도 그들이 판단할 때 높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높으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최초로 지금 뭐한 6년 만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걸 볼 때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현금 파일 쌓아두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24년도로 오면서 거의 뭐 피레침이 솟아오르듯이 현금 비중이 역대급 중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여기 22년도에는 현금이 좀 줄었던 게 뭐 좀 샀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21년도에는 볼록 올라와 있고 뭐 대략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미국 대선의 불안정성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죽음을 대비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주식이 싸다보다는 비싸다에 대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1주에서 2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월가 롱숏의 전설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드래켄 밀러, 30년 넘게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는 그리고 한 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연평균 수익률 이분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엔비디아 전략 매도했던 거 후회한다. 2주 전에 했던 얘기니까요. 이 말인즉슨 단기간적으로 보면 AI 주식, 뭔 주식 오른다에 지금 베팅을 한 거죠. 또 반대로 미국 국채는 오히려 공매도를 할 것이다. 6개월을 할지 6년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채권 많이 들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지펀드 전설 폴 투더 존스, 비트코인 롱, 금 롱, 그리고 역시 미국의 국채는 공매도를 하고 있다. 지금 두 분 포지션이 같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오른다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 부채 때문에 터질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주식을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둘 중에 한 분이 틀린 거 아니냐? 워런 버핏이 맞는 거야? 전설들이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결론이자 본론을 한번 맺어 보자면 저는
워런 버핏과 드러켄밀러와 폴 투더 존스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대응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현재는 같은 방향을 이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의 2018년부터 일봉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파랑이는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를 추정하는 TQQQ라는 이제 뭐 ETF인데요. 왜 3배짜를 가져왔냐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니까 나스닥이 너무 밋밋한 거죠. 아무래도 덩치 큰 지수다 보니까 뭐 상승률과 하락률을 따라오지 못해서 한 3배 정도로 왔다 갔다 시켜야 이제 비트코인과 비로소 뭐 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조가 바로 깨끗하게 잘 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요.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거의 마지막으로 디커플링 되는 이제 불장이자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시가총액도 훨씬 낮은 데다가 제도권 주식도 아니고, 제도권 자산도 아니고, 개미들만 왕창 들어가서 뭐 김치 프리미엄 50% 붙었고 막 자기들끼리 확 올렸다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또 자기 혼자만 확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의 3배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비트코인 오를 때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살짝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 이 말인즉슨 완전히 따로 놀았다는 거고요. 17년보다 더 전으로 가서 뭐 13년, 14년 가면 그때는 더 난리인 거죠. 뭐 수천 배 올랐다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정말 그때는 이제 제도권 자산이 아니니까 시가총액도 낮아서 자기 마음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자, 움직였는데,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커플링, 주식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계기가 됐던 게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20년도 3월 기억나시죠? 비트코인만 하루에 거의 50%, 이틀에 5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뭐 다른 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 주식도 떨어졌고 뭐 부동산도 떨어졌고 뭐 코로나 때 모두 이제 뭐 전체가 막힌다고 하니까 공포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자,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3배 추종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때부터는 비트코인과 주식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여기 올라갈 때 빨간색 비트코인 올라갈 때 나스닥도 올라가고요. 뭐 비트코인 한창 춤추고 파티하고 있을 때 역시 나스닥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21년도 말까지요. 그러다가 22년도 오면서 같이 떨어지죠. 거의 뭐 동시에 뭐 금리 인상 뭐 겁주기용과 함께 동시에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올해 3월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도 나스닥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좀 떨어지다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오니까 또 나스닥도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사실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었죠. 이게 3배 추종이다 보니까 뭐 ETF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요. 이때 이후로 거의 동시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 제가 다른 방향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 보는 뭐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경력과 뭐 감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다른 걸로 뭐 이 세상 주식을 경기를 뭐 판단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결국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버핏은 인정하지 않지만요. 결국은 이 버핏도 우리랑 저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왜 행동은 엇갈리느냐? 일단 여기서 같은 방향은요. 중장기적인 뭐 주식이나 코인의 상승은 아마 다 비슷하게 볼 겁니다. 아까 뭐 드러켄밀러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고 단기적인 하락을 보는 것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워런 버핏은 모르겠습니다. 24년에 올지 25년에 올지 26년에 올진 모르지만 아무튼 행동으로 보면 뭐 24, 25, 26 전후로 해서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우리 같은 코인 투자자들은 반감기 사이클에 의해서 언젠진 잘 모르지만 25년 어느 순간부터 26년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 말인즉슨 이게 다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린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버핏이 아까 뭐 베테랑적인 뭐 동물적인 감각과 여러 경력으로 지금 뭐 하락을 예상하는 게 뭐 그리고 상승을 예상하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과 반감기 사이클과도 상당히 일치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M2라고 하죠. 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미국 대선과 반도체 사이클과도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는 거 아까 차트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왔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월가라든지 기관들의 심지어 국가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덩치가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주식과 조금은 더 비슷하게 움직이고 역시 인플레에 따른 이제 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산으로 되면서 지금 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참 나카모토 사토시가 다시 한번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의 이 작품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흐름을 읽으면서 대선이 있을 때마다 딱 반감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같은 걸 저는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왜 행동이 달리 나오느냐? 일단 워런 버핏은요. 가치 투자고요. 40년, 50년, 60년, 지금 뭐 90년, 90 몇 세인데 거의 인생에 뭐 80년, 90년을 투자를 하신 분이잖아요.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니까 사이클도 굉장히 길게 보고요. 웬만하면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느리게 저 이제 뭐 충청도식으로 저 이제 삽니다 요 하면서 막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팝니다 요 하면서 팔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리 코인 하는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4년 중에 사실 비트코인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4년 중에 마지막 3달을 놓치면 그 수익의 60%가 날아간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4년 중에 재밌을 때는 비트코인도 뒤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면요. 알트코인은 길어야 한 달에서 2달, 심지어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4년 내내 재미가 없는데 마지막 한두 달, 길면 뭐 3, 4달 이런 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언제 오를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워런 버핏은 25, 26년 뭐 이때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길고 느리게 준비를 해가고 있지 않나. 결국 뭐 사이클은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대로 코인은 대신에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4년 중에 한두 달 올라버리는데 너무 심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때 잘 팔고 나가는 극소수를 제외하면요. 그때 죄다 물립니다. 그래서 정말 코인은 위험하고 어렵다. 일희일비하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버핏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우리랑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체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플라이급, 그냥 어느 때든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고요. 사실 폴 투데 존스와 뭐 드로켄 밀러도 우리랑은 뭐 말도 안 되는 큰 체급. 이때부터는 SEC에게 분기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급인데요. 더 놀라운 건 워런 버핏이 이들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폴 투더 존스와 드로켄 밀러가 연 평균 수익률에서 버핏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운용 자산이 훨씬 작기 때문에 물론 롱숏도 기가 막히게 하고 치고 빠지면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천부적인 거지만 그 덩치가 이렇게 크면요. 막 크게 다 나왔다가 다 들어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용 자산을 한번 보면요. 드루켄 밀러가 제가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21년도 기준 최대 운용 자산이 약 27조 원 정도 됐더라고요. 폴 투더 존스가 좀 더 많네요. 53조 원 정도를 한때 가장 이제 전성기 때 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워런 버핏은 지금도 약 460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뭐 거의 뭐 1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사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저 멀리 침체가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랑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길고 뭐 이런 가치 투자 그리고 체급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참 이게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복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 반감기가요. 4년마다 오잖아요. 이렇게 알고 투자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이 비트코인처럼 초기 자산에만 있는 정말
뭐랄까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4년마다 튀어오르더라.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사이클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오더라도 상승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한 사이클 하나를 정말 소중히 뭐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뭐 떨어지면 불안하고 막 남을 욕하고 싶고 뭐 이러시겠지만, 그렇다면 저는요 그냥 워런 버핏처럼 코인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거, 뭔가 확실한 거, 이런 걸 하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자, 워런 버핏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데, 이분이 우리보다 롱숏, 뭐 단타, 비트코인 사이클, 우리보다 더 많이 알면 알았지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 워런 버핏 다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첫째, 그가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 알아도 믿음이 안 가면요, 떨어질 때 버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둘째, 코인보다 잘 버는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신규 자산에서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저는 현명하다. 그리고 이게 뭐 타고난 것도 있고요. 뭐 불안하고 이게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코인 투자에 힘드시면 다른 투자가 전 나을 수도 있다고 다시 뭐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가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나 17년도, 21년도, 25년도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그 피크 시점 한두 달 내에 물린 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위험은 강세장에 벌어집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빚으로 왕창 져 있고 물려 있고 이런 게 나타나지, 하락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세장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참 그 코인 투자가 모두에게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입문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정말 대부분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오래 기다려 오셨고 고생하셨을 텐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흔들림 없는 투자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